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 음식 제공과 사진 촬영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선한 영향력 가게가 곳곳에 생겨나고 있지만 가게를 찾는 아이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이웃을 위한 기부에 동참하는 분들 많은데요. 큰돈을 기부하겠다는 약속만 하고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 체제에 돌입합니다. 한편 내일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도 시작됩니다. 일본과 중국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결식 아동에게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고 또 사진도 찍어주는 가게가 있습니다. 이른바 선한 영향력이라는 가게인데요. 경남에서도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결식 아동들의 참여가 저조한 현실입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의 한 수제버거 전문점. 가게 입구에 선한 영향력이라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결식 아동 카드를 보여주는 아이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선한 영향력 캠페인에 동참한 가게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아니면 우리 아동들이 나중에 자라나서 이제 저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남에게 이제 베푸는 삶을 좀 가질 수 있게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시작한 운동이니까. 체대 입시학원인 이곳도 지난 7월부터 선한 영향력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수강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겁니다. 경제적 여건이나 요구 이런 것 때문에 그 체육인의 꿈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좀 주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좀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 제가 또 어른된 도리로서 또 뭐 체육을 한 선배로서 내가 좀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사진을 무료로 찍어주는 사진관도 있지만 선한 영향력 가게를 찾는 아이들의 발길은 아직 많지 않습니다. 지난 6월 서울의 한 파스타 전문점에서 시작된 선한 영향력 캠페인에는 현재 400개가 넘는 가게들이 참여하고 있고 경남에서도 31개 가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기준 경남의 결식 아동은 2만 5천여 명. 선한 영향력 사장님들은 아이들이 눈치 보지 말고 언제든 가게 문을 두드려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명 왔는데 너무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꼭 눈치 보지 말고 돈 받고자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떳떳하게 와줬으면 좋겠어요.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연말을 맞아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부에 동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큰 돈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정작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대만큼 큰 실망을 겪고 있는 이웃들도 있는데요. 장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방 5현으로 꼽히는 일두 정여창 선생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함양군 계평마을입니다. 꼬박 4년 전 한 공무원이 명예퇴직금을 기부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록을 축내는 한 마리 좀벌레가 되지 않고 일두 사상을 연구하는 데 써달라며 8천만 원 기부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기부는 없었습니다. 기부를 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도 없다는 거네요. 전혀 없습니다. 예. 올 안 했고. 일두 정여창 선생과 관련 있는 단체 관계자들도 같은 대답입니다. 그 기부를 문의한 적도 없고 기부를 한 적도 없고 그죠. 다른 분한테 혹시 모르겠는데 저는 들은 일 없어요. 예. 그럼 원장이 그 이야기를 하게 돼 있고. 일두 기념사업회하고 관계되는 일이면은 제가 모를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뭐 그 사람이 와본 적도 없고 그런 처음 듣는데 뭐 그런 어떤 뭐 제안을 한 것도 모르겠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5년 12월 명예퇴직수당 8천만 원은 일두 정여창 사상과 올바른 공직생활 연구에 2천만 원은 진해 청소년 봉사단을 위해 써달라며 기부를 약속했습니다. 자신의 기부 약속을 스스로 홍보에 힘썼고 수많은 언론 매체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기부로 이어지지 않았고 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솔직히 다 빼놓고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 하는 역할 전제로 내가 가서 일하면서 하는 거 되는 거지. 돈 안 받을 테니까 돈 받으면 부담스럽다. 그러면 저거 돈을 줘. 이건 내가 일이 내 새끼나 지금 우리가 그런 많이 내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2천만 원을 기부하기로 한 진해 청소년 가족 봉사단과
진해 청소년 봉사단은 자신과 딸이 대표로 있는 단체입니다. A씨는 당초 기부하기로 했던 일두사상 창달원 대신 또 다른 기부할 곳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억 원 이상 기부를 약속해 아너소사이어티에 이름을 올린 경남도민은 119명입니다. 이 가운데 3명은 약속한 기부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기하신 분이시죠.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 3분 정도 계실 것 같습니다. 고액 기부자에게 우리 이웃들은 많은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기부 약속을 지키는 건 본인은 물론 이웃들에 대한 당연한 도리입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합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오늘부터 시군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수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특히 금품 선거와 거짓말 선거, 불법 선전, 불법 단체 동원과 선거 폭력을 5대 선거 범죄로 규정해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면 명함을 배부하고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하는 등 일정한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은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1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오늘 평년 기온을 웃돌며 큰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아침에는 조금 쌀쌀하지만 낮에는 예년보다 3에서 7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4도, 진주 0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창원 13도, 진주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오랜만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서부 지역부터 시작해 전 지역으로 비는 확대되겠고요. 이 비는 밤사이 모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경남 내륙 지역이 5에서 10mm, 남해안 지역은 10에서 20mm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오늘 기온 어제와 비슷하며 일교차가 큽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영하 1도, 양산 2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15도, 창녕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1도, 산청 영하 1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14도, 하동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오고 난 뒤 다시 맑은 날씨가 쭉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일본과 중국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기를 아예 하지 않은 업소 11곳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고 유통한 것만 모두 2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류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횟집 수조안, 횟감으로 인기 높은 참돔입니다. 횟집 내부 원산지 표시판은 국내산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일본산입니다. 일본산 돔이 맞습니까? 참돔 맞습니까? 네. 굳이 그러면은 일본산을 2, 3천 원 사이 아니에요? 2, 3천 원 납니까? 좀 나이는 나네요. 그렇죠. 그렇지. 키로에. 한 낙지 요리 체인점에선 중국산 낙지와 일본산 가리비가 국내산으로 둔갑됐고 부산시로부터 원산지 표시 모범업소로 선정된 한 수산물 시장에선 일본산 멍게의 원산지를 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표시가 어디에 돼 있습니까? 멍게가? 멍게에? 네. 없죠? 아니야, 이게 통화났는데 하늘네. 이런 식으로 부산시의 원산지 표기 위반 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모두 11곳입니다. 일본, 중국산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원산지를 속인 채 불법 유통된 일본산 수산물입니다. 크기부터 형태, 색깔까지 한눈에 봐도 국내산과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된 것으로 추산되는 수산물만 2톤에 달합니다. 9월 이전까지는 국산이 있어서 업주들이 국내산을 판매하지만 9월 이후로 넘어가면은 국내산이 출하가 안 되기 때문에 일본산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의 경우 일본 내 원산지가 불투명한 것이 문제입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부산시는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 업체를 형사 입건하고 관할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하도록 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페트와 유리, 종이 등으로 나눠서 재활용 분리배출 잘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분리배출한 재활용 쓰레기가 운반 차량 안에서 뒤섞이는 바람에 수거된 재활용품의 절반가량은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김문희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각 가정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해온 차량이 수거해온 것들을 선별장에 쏟아냅니다. 빨간 양념이 묻은 플라스틱 용기부터 깨진 유리병, 쓰레기가 담긴 비닐까지. 당일 아침에 수거해온 재활용품인데 언뜻 봐서는 일반 쓰레기와 흡사합니다. 분리배출 요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인데 작업자들이 일일이 재활용 가능한 품목을 다시 선별하고 있습니다. 자동 선별 기계가 있지만 제대로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오염이 심해 하나하나 손으로 작업할 수밖에 없습니다. 봉지에 안 보이게 싸서 대체 많이 버리고요. 분리망 같은 것도 새 건데 많이 버리고 아이스박스 안에 변을 봐가지고 뚜껑 닫아갖고 막 그런 것도 많이 내려고. 현장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은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 의식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다름 아닌 재활용품을 수거해오는 분리수거 차량인데 각 가정에서 분리배출한 캔과 플라스틱, 비닐 등을 수거하면서 차량 안에서 한데 섞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압착하는 과정에서 유리병이 깨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작업장입니다. 이렇게 캔과 비닐이 엉겨붙어 있는데요. 이럴 경우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3년 평균 수치를 보면 전국적으로 연간 127만여 톤의 재활용품이 수거됐지만 재활용된 비율은 46%에 그쳤습니다. 또 울산의 경우 올해 2만여 톤의 재활용품을 수거했지만 42%는 재활용 불가로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압착 차량을 이용해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어 이 같은 악순환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카고 트럭 같으면 두 번, 세 번을 가야 되는데 이 압축을 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아주 인건비나 차량 유지비나 이런 게 전략이 되는 거죠. 요일별로 재활용 품목을 정해 수거하는 방법이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거제통영 고성 행정협의회 2차 정기회가 오늘 오전 11시 고성군청 중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제421회 이충무공 기향제례가 오늘 오전 남해 충렬사에서 진행됩니다. 김해 서부소방서 청사 준공식은 오늘 오전 11시 김해 서부소방서에서 열립니다. 혁신도시와 지역 균형 발전을 주제로 한 경남 발전 포럼이 오늘 진주 LH 본사 남강홀에서 열립니다. 경상남도와 LH,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함께 여는 경남 발전 포럼은 혁신도시를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세우기 위한 전략과 함께 공공기관과 지역사회의 상생 방안, 지역 균형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제3회 포럼까지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남 서부 지역의 발전 방안을 주제로 했지만 올해는 포럼의 논의 대상을 경남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양식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 스마트 양식을 본격 추진합니다. 경상남도는 내년에 10억 원의 사업비로 주력 어존의 스마트 공동선별 이동 시스템 넉 대를 시범 보급하고 선박이나 플랜트를 활용한 외해 양식 기술의 경제성을 분석한 뒤 정부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고성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배후 지역 활성화 방안과 적조 고수온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내년도에 학교 공간 혁신 사업과 교육 인권 경영센터 설립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남교육청은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을 통해 획일적이던 학교 공간을 학습과 놀이, 휴식 등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재구조화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며 교육 인권 경영센터를 설립해 교육 공동체 인권 보호 정책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경남교육청은 2020년도 제1회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529명 모집에 3,538명이 지원해 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직종별 경쟁률은 8명을 뽑는 교무행정원이 49.9대 1로 가장 높았고 49명을 모집하는 조리사는 6.2대 1, 399명을 모집하는 조리실무사도 3.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번 채용 시험의 최종 합격자는 내년 1월 23일 발표 예정입니다. 거창군이 인구 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과 보육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인구 증가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거창군은 출산 축하금과 양육 지원금, 전입 정착금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1년 3월 창원시 의창구 중동에 각종 보육시설을 한데 모은 육아 종합지원센터가 문을 열 계획입니다. 창원시는 육군 39사단 이전으로 생긴 의창구 중동시유지에 국비와 지방비 81억 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3층의 규모로 육아 종합지원센터를 지을 계획입니다. 새로 짓는 육아 종합지원센터엔 현재 여성회관 창원관에 있는 육아 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해 장난감 도서관과 시립 어린이집 등 각종 영유아 시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